자, 현대시 가나다 세트 수필까지 있는 거네. 자, 일단은 우리 가작품 제목부터 보면 이제 북방에서 공간적 배경이겠지. 정현웅에게 이 사람은 아마 청자, 독자가 될 거야. 자, 근데 우리 뒤에 문제 보면은 가와 관련된 보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작품을 좀 살펴볼게.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과거 얘기하고 있지? 아득한 옛날, 이거는 배경이고, 시간적 배경. 나는 떠났다. 나 나왔으니까 화자네. 그 다음에 부여를, 식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한영, 음산을, 아무를, 순가리를, 뭐, 등등등 나오는데, 뭐, 부여를,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여기가 이제 북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득한 옛날에 나는 어디를 떠냐면, 이 북방을 떠났던 거야. 자, 그리고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매기 기구를 속이고 난 떠났어. 보니까 배반하고 속이고 이런 표현 나타난 거 보니까 내가 떠났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자, 그리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떠날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슬퍼하던, 밑줄 쳐봐. 슬퍼하던. 누가 슬퍼하고 있냐면 나무랑 이 깔나무가 슬퍼하고 있지? 그렇지. 이거는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의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겠지? 누군가의 감정이입돼 있어. 자,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 뭐 맷돛이라고 하는데 멧돼지를 뜻해. 돛이라고 하는데 돼지야, 멧돼지. 자,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로니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 어쨌든 오로촌인지 솔로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족들 같이, 그렇지. 이 부족들인데 얘들은 화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 그렇지. 화자에게 긍정적이었어. 이런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때는 묶어주고 이건 반복됐다. 식구가 반복이 됐다. 자,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들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히 공간이 이동됐으니까 끊어주고 먼 앞대는 가로 묶고 여기에는 이제 북방을 떠났으니까 이 먼 앞대는 남쪽이 되겠지, 그렇지. 이쪽 남쪽 지방이야. 배경이고. 자, 여기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이한 옷을 입고 하이하는 색채요. 확인하고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단이니까 이건 미각도 있네. 그리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뭐 개소리도 소리니까 이건 청각도 나와 있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밤에는 어떻고 낮에는 어떻으니까 이건 대꾸도 사용되어 있지. 그런데 이때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 그때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은 안다 모른다? 지금은 안다는 얘기지, 그렇지? 남쪽으로 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건 사실 부끄러웠던 일인데 나는 부끄러워 몰랐던 거야.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돌비가 뭐냐면 이건 비는 아니고 비석 얘기야, 비석. 돌로 된 비석은 깨어지고 다음에 많은 금은보화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것도 의인화돼 있지? 까마귀가 족보가 있으니까. 자,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바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야. 자, 이리하여 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새로운 새 옛날이 시작하는 때에 이제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먼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면 나의 옛 하늘, 땅, 나의 태반은 어디가 되겠어?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나는 옛 하늘, 땅,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어. 그럼 어디야? 어느 쪽이야?
그렇지. 다시 북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다시 앞에서 끊어주자. 보니까 이제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겼다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남쪽에서의 나의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자, 돌아왔으나 이제는 북방이야. 그러나 이미 해는 늙고 화류지? 화류법?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요것도 의인화돼 있네. 미쳤어. 그다음에 불의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구름이 떠돈다는 표현을 썼지. 의인화돼 있네.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라고 있어. 그러면 이쪽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열거법이 쭉 사용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이웃이 얘들이 곧 그리운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우러르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 없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젠 없어.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자, 우리 이 구절도 잠깐 볼까?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규로 볼 수 있겠지. 그치? 지규. 이런 거 같이 지나가고 없다. 바람같이 지나가고 없다. 물같이 지나갔다. 세월같이 지나갔다. 지규로 볼 수 있어. 원관념은 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그 열거던 대상들이 될 것이고, 다음에 요것을 가치를 함께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바람, 물, 세월과 함께 이제 다 같이 지나가고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지규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함께, 가치를 함께로 해석할 수 있어. 가치를 처럼으로 해석하면 지규일 것이고, 함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상대평기법이 중위법이 있는 거지, 중위법. 두 가지로 해석됐으니까. 자, 정리되었으면 이제 가작품과 관련해가지고 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가다의 공통점 적절한 것은 이제 가만 먼저 보면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현실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와 있었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보면은 일단은 어디부터 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게 절하고 나의 부끄러움 알지 못했다. 그럼 비판적은 비판적인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지. 그치? 그래서 현실이 부정적인 거 맞으니까 요건 동그라미.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 요것도 뭐 가능한 표현 되겠지. 뭐 작품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제 남쪽으로 갔다 또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쫓겨가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북방으로 쫓겨났던가 뭐 일제 강점기라던가 이런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어. 그다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뭐 의인이라던가 뭐 지규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라는데 경외감이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감이라 했는데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나타나면 근데 이 작품은 경외감을 드러내는 작품은 아니지. 그래서 지워주고 다음에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향토적 소재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과거를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엔 좀 힘들어 이 작품이. 쫓겨서 가긴 갔는데 그리워서 한 건 아니지. 그치? 자 다음에 6번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참고로 우리 태반은 북방 지역을 태반이라 얘기했지. 원래 있던 곳. 자, 가해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상실감이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잖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지. 그치. 그럼 상실감이란 표현은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적절한 표현이야. 다음에 다 없고 혼자 있으니까 소외감이란 표현도 가능할 것이고 다음에 3번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다음에 4번 희망적이진 전혀 않았고 다음 5번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거나 이런 내용은 이 작품과 아예 무관한 내용이니까 지어주면 되겠어.
자, 다음 또 넘기자. 넘어가서. 자, 7번. 기억에서 비읍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부분 보면은, 뭐, 부여수, 뭐, 발해, 여진, 뭐, 어디 장수들 막 나오고 있지. 북방이 여러 나라였던 것 같아. 자, 기억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했다. 그렇고,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그렇지. 전부 다 북방으로 포괄이 되고 있지. 같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어. 다음에, 니은 부분 보면, 자작남은 입갈남은 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 장풍이 붙들던 말도 있지 않았어. 이제 의인화돼 있고 감정이입돼 있는 구절이었는데, 자, 요거 가지고 니은을 보면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했지? 그렇고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감정이입된 표현으로 봤을 때는. 나무들이 슬퍼할 리는 없겠잖아. 그치? 다음에 디귿 넘어가서 오로촌이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 솔로니 십리길 나와 울던 것, 요거 있지 않았지? 대꾸적 표현이 사용돼 있지. 자, 요거 가지고 디귿을 보면. 자, 디귿에선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한 거 맞지? 대꾸니까. 그래서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잊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간직한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 자, 다음에 리을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됐다라고 했어. 자, 리을 부분 보면은 아무 이기지 못한 슬픔도 시름도 없이 나왔지 이때. 그치? 이런 거 없이 나왔다라고 했어. 다음에 미음 보면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태반으로 들어오고 있지. 떠날 때는 슬픔이 없었어. 그런데 돌아올 때는 쫓겨갈 때는 슬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사보면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되고 변주된다. 이것은 적절한 표현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는데 상반된 상황은 맞지만 시간의 추이에 따라 추이라는 것은 흐름이란 말이야. 시간이 흐른 건 맞는데 여기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 일치하지 않지? 그치? 상반됐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다. 다음 8번은 나와 관련된 문제고 A, B. A도 이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A는 나 작품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10번은 다 작품 얘기고 이제 나로 넘어가면 되겠어. 자, 나 작품은 제목이 이제 살얼음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 잠깐 보면 살얼음 아래 같은 데고 우리 살얼음은 살짝 언 얼음이지. 그 아래 같은 곳이야. 다음에 그것도 부제목이 생가라고 했지. 태어난 곳, 생가. 자, 요거 가지고 자, 나와 관련된 보기 문제 좀 보도록 하자. 자,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자, 성년이 된 화자 밑줄. 화자는 현재 나이가 들었고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에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자, 이게 물고기가 시적 대상이라면 유년 시절의 자신의 생가도 시적 대상이 되는데 요거 회상을 하니까 이 물고기가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지. 그렇지, 이건 매개체야. 화자는 물고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 내에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 내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친다. 즉 물고기 내의 모습은 곧 화자의 생가와 동일시가 되는 거지.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반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이니까 이건 긍정적, 부정적 중에서 부정적 정서가 되겠지. 시린 기억이니까. 자, 작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 나 작품. 자, 겨울 아침 언길을 걸었어. 겨울 아침 언길은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이런 배경이고,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나 동그라미 치고 화자지.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그래서 살얼음을 창으로 표현한 거지. 살얼음을 창으로 표현했어. 그럼 살얼음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을 A의 비형식이니까 이제 표현기법은 은유법으로 볼 수 있겠지. A의 비형식으로 된 은유법. 물고기네 집으로 봤을 땐 지붕이고, 화자가 봤을 때는 그 물고기네 집과 나 사이에 있는 또 창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투명한 창 아래, 투명한 창은 얼음이겠지, 얼음. 자, 이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나의 생각 같았다. 상경 편의법은 지금. 자,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봐. 그럼 여기서 생가의 식구들 동그라미 쳐보고 실제로는 창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얼음을 통해 나를 보고 있는 이 생가의 식구들은 누구니? 그렇지, 물고기지. 물고기를 식구들에 표현했어. 비유적이지.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갖던 어린 것들은 아마 어린 물고기겠지. 이 어린 것들은 참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급한 궁리를 한다. 물고기가 궁리를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의인화되고 있어. 이거 급한 궁리를 하는 건 누구야? 물고기, 어미 물고기들이지.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이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마음아 동그라미 치고 청자지 불렀으니까 의인화된 청자. 너도 아직 여기서 너는 마음이지?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그럼 내 마음이 생각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네.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뭐지? 눈을 달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되겠지. 사용된 표현기법은 도치법. 그래서 살얼음을 통해 물고기들을 보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했던 작품이네. 자, 되었으면은 문제 들어가자. 자,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침몰을 부각한다는데 이 작품은 비판적인 내용은 없지. 그치? 비판적인 내용 없어. 그냥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지 시린 기억이 있는 것이지 비판하고 있진 않아. 다음 역사적 상황 요딴 건 전혀 없지.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당연히 나타나있지. 의인법이 있으니까 있어. 답은 3번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자. 다음에 생가. 생가는 내 어릴 적 살던 곳이고 좀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네. 자, 1번 보자.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 서글픔 느꼈지. 적절한 표현이고 답은 1번 이러면 되겠다. 2번에 보면 수치심은 전혀 아니지. 수치. 뭐 부끄러운 내용은 아니었어. 다음 넘기자. 다음에 나와 관련된 보기 문제 들어가서 1번부터 보자.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했지? 자, 이런 걸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보고 있다. 이거 뭐 보기 내용도 나온 거니까 적절한 표현. 다음 2번.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진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있었지. 자, 이것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했다. 이건 뭐 시에 나온 그대로 그렇지. 자신을 못 알아본 것이다. 적절한 표현. 다음 3번. 젖을 갖던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 라고 표현한 걸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어린 것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동그라미. 다음에 4번.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그렇지, 물고기들이 궁리를 한다고 했었지.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가 화자인가 했을 때 누가 급한 궁리를 한다고 그랬어?
거기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 틈새로 데려가서 깊은 곳이라고 들어가서 나를 못 알아보고 무상 급한 궁리를 하느라고 비좁은 구석구에 빼곡히 서 있었지. 어미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지. 어미 물고기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요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게 아니었어,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 이러면 되겠다. 마지막 5번을 읽어보면 마마,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했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맞는 내용이지. 생가에서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되었고 또 넘어가서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러는데 일단 A 부분을 보면은 그 살얼음의 창도 돼. 살얼음. 자, 얼음을 통해서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화자의 불안을 심화시켜줘? 화자가 불안하네요? 이런 건 없지. 다음에 2번 이상향을 형성해야 돼. 이상향이라면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야. 긍정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근데 그 물속에서 모습은 긍정적이지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이상향은 아니야. 다음에 A는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 화자가 책임감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지. 그래서 지어주고. 다음에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 극복 이런 내용은 없지. 그치. 그래서 A와 달리는 동그라미. 다음에 5번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 그 사람을 통해서 물고기들을 보고 이걸 통해서 뭘 떠올렸어? 자신의 생각을 떠올렸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로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요건 동그라미. 자, 됐으면 이제 마무리하자. 자, 여기 다와 관련된 부분 좀 읽고 글 들어가자. 여러분, 이문원 노중기에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 여기에 착안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종원은 사람 이름이고, 노종기라는 것은 늙은 나무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런데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여기에 착안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 이거 밑줄치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 이걸 중심으로 이문원 노종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즉 서로 함께 도움을 주는,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자, 됐으면 글 들어가자. 이문은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다. 막 어떤 관청 같은 집 이름일 수도 있어. 자, 이문은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100여 년은 된 것 같아.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오이가 졌고 가지는 굴굴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 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등구스레만 큰 집채 같았다. 일단은 뭐 비유적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지. 가파른 산 등성이, 성난 파도, 둥구스름한 큰 집체의 원관념은 전부 다 뭐야? 나무를 비유한 표현이지.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12개다. 나무 옆엔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을 하는 장소다. 그러면 나무가 있고 옆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내가 숙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좌우에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쏴쏴 불어오는 긴 바람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한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은 이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 되겠지. 그치, 긍정적. 자, 이건 나무가 나에게 주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긍정적이야. 자,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료가 있지. 동료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다시.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 이거 밑줄 치자.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 이것은 다른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즉, 스스로 사는,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지. 이 자생의 방안이 있기에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귤이나 유자, 그다음에 사과, 송이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 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이상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잠깐만. 계속 볼게. 자,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있어. 줄기가 너무 길지. 그치, 몸통보다. 그래서 사방에 들여도 잘라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면요? 그러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운전하도록 한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끊어주자. 지금 여기서 끊어주자. 그러면 위에 있던 나무들이나 풀들과 이 늙은 나무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치? 위에 애들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가 있지. 반면에 여기 있는 늙은 나무는 어때? 이 늙은 나무는 무엇이 필요해? 기둥이 필요한 존재지. 그리고 이 기둥은 누가 해줬어? 그렇지, 인간이 해준 거지, 그렇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늙은 나무는. 그러면 늙은 나무는 인간에게 그늘을 제공했고 인간은 나무에게 기둥을 제공한 거지. 서로 돕고 도운 거야.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그럼 암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당연히 또 암소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겠지. 고기로서 혹은 새끼 소로서 송아지. 자, 이제 알겠구나. 깨달음이야. 이제 알겠구나 했으니까 이건 깨달음. 뭔가를 안다 이런 무조건 깨달음.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비유하자면 이런 뜻이지. 비유하자면 뿔을 잘라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아. 즉 늙은 나무는 암소랑 비슷하다는 거지. 도움을 받아야 해.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여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즉 사람이 없는 골짜기에서는 이렇게까지 번성해서 자란 나무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렇지. 거기는 인적이 없으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고, 사람의 도움이 없으니까 저렇게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는 없다는 얘기야. 자, 됐으면 문제를 마무리를 하러 가자. 자, 그 A와 B에 대한 이해인데, B 부분을 보면은 B가 누구신가 하고 보니까 기둥이야, 기둥. 인간이 도움이 되는 거지, 기둥은. 자, 그래서 9번에 4번 돌아와 보면, 자, B는 글쓴이가 천성을 극복하게 해? 전혀 관련이 없지. 그렇지. 글쓴이 뭐 극복하고 말고 이럴 게 없어. 다음에 5번.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 기둥을 통해서 뭐 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 알겠다 하면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에 10번 마무리하자. 적절 찾는 것. 자, 1번.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 그렇지. 늙은 나무가 오래 산 건 인간이 도움을 줘서 그렇지. 기둥을 세워줘서. 다음 2번. 글쓴이가 널찍이 들이온 서늘한 그늘로 인해 슬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었었지. 이것은 이문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렇지. 그늘은 인간이 받은 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지. 다음 3번.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여기서 몸을 보존하는 계책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이지. 이런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우리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은 우리가 이것은 자생을 하는 경우라면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이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이러면 다 됐다. 요즘은 여기까지.